자, 보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라고 하거든요. 보이세요? 자, 성공적인. 그거는 이제 successful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여기 successive는 연속적인. 영어만 잘하면 다예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그 뭐냐면 전자마다 약간 달라서 요거 대신에 successive 말고 다른 단어 쓸 수 있다고 했는데 현주야 또 어떤 단어도 쓴다고 했었죠? 무슨 팁이었는데? consecutive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consecutive ionization energy라고 하기도 하고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라고 하긴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아시겠죠? 네. 자, 왜냐? 한 원자에는 전자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맞나요? 네. 그럼 그냥 계속 떼보자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떼어 나갔을 때 이온화 에너지를 이 successive ionization energy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아래 첨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first ionization, second, 그 다음에 third ionization energ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이제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한다. 아시겠어요? 무조건 증가한다. 진짜죠? 예,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화 에너지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증가합니다. 진짜 이혼하는 시간 뭔데요? 방금 했잖아.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아니 정확하게 이해 못한다고요. 아니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죠 왜요? 아, 나 진짜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이거? 보류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예 뭔데요? 우선 여기 써 있잖아요. 써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순차적 에너지예요. 이걸 이렇게. 그렇게 말해주면 되잖아요. 말잖아. 네가 안 들은 그러니까 거. 친절하게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어이없냐는 뜻이. 야, 이러다 성불하겠습니다. 성불하고. 야, 진짜. 불알이요. 오, 아니 갑자기 불알이 왜 나? 아니 너무 아. 대단한데 쌤 수업 듣기 싫어요. 뭐 갑자기. 아우, 네, 정말 진짜. 자, 그래서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데, 자, 되게 이상해요. 생각하면 당연해요. 자, 생각하면 당연하겠죠? 왜냐면, 자, 전자를 떼어내면 떼어낼수록, 자,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최외곽 전자. 당연히 떼어내고 남아있는, 알겠죠? 남아있는 최외곽 전자들의 Z 이펙티브. 이게 커졌을까요? 작아졌을까요? 계속 증가하고 있을 거라고요. 네. 전자가 없어지잖아요. 네. 전자가 떼어낼수록 없어지니까 기존 여전히 남아있는 전자들 간의 청력은 커지겠어요? 청력은 작아지겠어요? 청력이 없어지니까 핵에 의한 인력 기여도가 커지고 남아있는 전자들의 유효액 전하는 점점점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럼 유효액 전하가 계속 증가하니까 더더욱 떼어내기 쉽겠어요? 더더욱 떼어내기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계속 떼어내기 어려워지니까 유효액 전하가 계속 증가하니까 이온화 에너지도 순차적으로 계속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까? 네. 한 번만 더요. 진짜 진지하게. 진지하게 약간 좀. 어느 부분에서 또 체외곽 전자들 떼잖아요. 네. 유효액전화 증가한다고요? 기존에 있는 전자들이 없어지죠. 네. 그러면 전자 간 청력은 커지겠어요? 전자 간 청력은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전자 기수가 줄어드니까 전자 간 청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전자 간 청력이 줄어들면 유효액 전하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유효액 전하는 커지겠죠? 왜? 유효액 전하 정의가 뭔데요? Z 이펙티브는
Z 빼기 시그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유효역전하고 얘가 뭐예요? 양성자. 원자 번호죠? 원자 번호 영어로? 와. 어톰 넘버. 어토믹 넘버. 시그마는 뭐예요? 가림 효과. 바로 가림인자라고 하죠. 네. 영어로? 가림이. 쉴딩 이펙트. 쉴딩 팩터. 쉴딩 팩터는 뭐예요? 전자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자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인력. 청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 잠시만. 그래서 전자끼리 나타나는 청력을 그냥 다른 말로 쉴딩 팩터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를 떼어낼수록 이 쉴딩 팩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전자를 떼어낼수록 실딩 피터는 작아져요. 쉴딩 팩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죠. 전자가 없어지는데. 태훈아, 전자 떼어낼수록 쉴딩 팩터는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겠죠. 전자가 없어지니까. 그럼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죠. 커지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카잖아. 이거 이해시키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쌤, 근데 뭐요? 아니, 가르쳐주는 입장에서 모른다고 하면 알려줘야죠, 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야 모를 수도 있죠. 성심성의껏 집중을 하고 듣고 있으면 뭐 또 질문하면 얘기해 드릴 수 있죠. 하라고 하면 뭐 덩크슛 하고 싶네. 뭐 하라고 하면 뭐 영상 보내, 게임 하네. 근데 진짜 이러면서 갑자기 투어가지고 그 뭔데요? 질문하면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에?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요. 다 필기하고 다 공부하면 되고. 아, 네 정말 진짜. 자, 어쨌건 그래서 계속 증가한다. 알겠죠? 그런데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놀라웠게도 원자 내부의 전자 구조를 아주 잘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원자 내부 전자 구조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수업 시간에 언급했던 일렉트론 쉘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전자 껍질 구조를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예로 들었냐면 여기에 있는 소듐. 자, 소듐은 원자 번호 몇 번? 11, 11번이죠. 그러면 얘는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어요? 3, 2. 11까지. 하나 빼고 하나 더 있으니까 2. 제가 무슨 1. 자,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그럼 전자가 총 몇 개 있어요? 11개가 있으니까 몇 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어요? 11번째 이온화 에너지까지 있겠죠. 그래서 전자를 하나 뗐고, 두 개 뗐고, 세 개 뗐고, 네 개 뗐고 뭐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어쨌거나 보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하튼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예요? 증가하네요. 어쨌거나 증가하는 건 맞죠, 그렇죠? 뭐 이렇게 패턴이 좀 달라지긴 해도 증가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y축 스케일이 뭐로 돼 있는 거냐면 로그로 돼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1 정도만 차이가 나도 실제로 몇 배가 증가하는 거란 얘기예요. 실제로는 10배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스케일이 로그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배 정도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이때 첫 번째, 그럼 우선 여기에 있는 소듐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소듐 전자 배치 간단하죠?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1s 뭐예요? 2. 그 다음 ES2, EP6, 3s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전자 배치에서 밸런스 일렉트론은 어떤 거예요? 밸런스 일렉트론은 요거죠? 요게 밸런스 일렉트론이죠? 네. 그러면 이걸 떼어내는 이온화 에너지는 누구겠어요? 1, 4. 이걸 떼어내는 이온화 에너지가 바로 이놈일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왜냐하면 밸런스 일렉트론은 가장 안정한 오비탈이에요,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에요? 불안정. 가장 불안정한 오비탈이니까
떼어낼 때 에너지가 조금 들겠어요? 떼어낼 때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조금. 조금 드니까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고요. 조금. 알겠죠? 맞아. 그래서 결국 요 놈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3S1의 이온화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죠? 아, 그건 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이때 남아있는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겠어요? 그러면 이 바로 요거 떼어내고 여기까지의 이온화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겠죠? N2일 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 여기서부터 요 9번까지는 바로 ES2하고 EP6의 순차적 이온화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될 거란 얘기인 거죠. 됐죠? 그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개는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두 개는 바로 가장 안쪽에 있는 얘는 1S2의 이온화, 마지막으로 얘는 1S1의 이온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됐습니까? 네. 네. 됐죠? 네. 좀. 이 사실을 끄고. 이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도 있냐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 요 경계 1, 2 사이의 경계 혹은 9, 10 사이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게 바로 첫 번째 전자껍질 아니 첫 번째란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바로 가장 최외곽에 있는 세 번째 전자껍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 두 번째 전자껍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s2와 2s2 전자가 바로 뭐겠어요? 맞으면 첫 번째 전자껍질에 해당하는 전자 제거라는 걸 알겠죠? 네. 됐습니까? 그거를 이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럼 우선 여기서 재밌는 또 하나의 사실은 뭐냐면 봅시다. 짜잔. 이런 식으로 전자 껍질 일렉트론 쉘 이게 변할 때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변해요? 급격히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소듐이잖아요. 소듐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뿐이에요? 소듐은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몇 개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를 떼내자마자 몇 번째 전자 껍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다음 이온화를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이온화를 시키는 것보다 에너지가 급격히 많이 필요해지게 된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네. 그러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번째까지 하면 ES2 전자까지 다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1s2에 있는 전자를 제거하게 될 거고 그때 역시 급격한 이온화 에너지 증가를 관찰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패턴으로부터 뭐까지 알아낼 수 있느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밸런스 일렉트론의 전자 개수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은 잘 봐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죠. 네. 그 말은 원래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원래 최외곽 전자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 결과란 얘기죠. 됐죠? 네. 그래서 이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주기성이고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수능에서도 엄청 나와요. 알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그림입니다. 저 열심히. 최근 수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게 은근히 상당히 까다로워요. 뭐 하지 않으면 외우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식의 뭐 이온화 에너지의 변화성 뭐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진다 그랬어요, 작아진다 그랬어요. 커진다. 주기율 다시 한번 자 질문 잘 이해해요. 주기율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죠. 유형이
주기율표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져요. 작아져요. 그런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원소 누구죠? 이외에 얘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리튬. 리튬. 그 다음 베릴륨. 얘가 베릴륨이죠. 그 다음 얘는 누구예요? 붕소. 베릴륨 붕소 들어갈 때 살짝 감소되죠. 그 다음에 얘 누구예요? 질소죠. 얘 누구예요? 산소. 들어갈 때 살짝 감소하죠. 이때 설명을 뭐로 했어요? 전자 배치로 했었잖아요. 근데 전자 배치고 자시고 간의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결과가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 결과를 외워야 돼. 알겠지? 와. 그래서 문제가 결과 위주로 나와요. 설명 다 필요 없어. 그냥 결과를 외워야 돼요. 알겠죠? 이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그림이 뭐냐? 바로 1번에서 12, 13번까지의 그림을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예요. 알겠죠? 보이세요? 그러면 위에 더 그린 건 뭐겠어요? 두 번째. 바로 이 녀석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네. 이 두 개를 조합해서 시험을 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패턴을 완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우선 그리시고 이거 이번에 뭐 용사도 나왔어요. 얘 뭐 너무 유명한 수능 기출에 이게 뭐 30개씩 나오니까요. 굉장히 유명한 녀석이라 시험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네. 더 위에 이거 있잖아요. IE2. 어. 거기에 맨 왼쪽이 2번 이게 위치예요. 안 보라고? 맨 왼쪽 점이 2번이에요. IE2 네, 맨 왼쪽 점이 이거요? 이게 2번이에요. 예, 2번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의 의미가 뭔지인지 하나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 2번하고 3번 원소의 경계. 자, 요거 몇 주기예요? 1. 1주기죠. 그 다음에 10, 11. 10번하고 10번, 11번 사이의 경계. 요거 몇 주기예요? 2주기인 거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이 3주기 원소인데 자, 당연히 1번 누구예요? 1번. 1번 수소죠? 수소 맞죠? 네. 자, 수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있어요? 없어요. 수소는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있을 리가 없죠. 왜?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으니까요. 전자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때 두 번째 원소가 당연히 누구겠어요? 헬륨. 두 번째 원소가 힐륨이죠. 네. 그럼 힐륨은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있으니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게 나머지 리베비시 높은 애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지. 됐죠? 네. 자, 그럼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재밌는 패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 보세요. 수소 힐륨. 그러면 얘는 원소 누구겠어요? 얘는 원소. 바로 힐륨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원소는 누구예요? 리튬. 얘는 리튬이죠. 그리고 얘가 리튬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재밌게도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수소 힐륨의 이 에너지 변화 관계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힐륨, 리튬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패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 원소는 누구예요? 요 원소. 요 원소는 지금 베릴륨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베, 비시, 노오프. 자, 얘가 지금 누구죠? 얘는 니온이죠. 그 다음 니온 다음 누구예요? 소듐이죠. 그럼 얘가 소듐인데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리튬부터 니온까지의 패턴이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베릴륨, 소듐 사이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뭐 하면서 위쪽으로 평행 이동한 것처럼. 아시겠죠? 자, 왜 위쪽으로 평행 이동했겠어요? 자, 그래프 패턴이 위쪽으로 평행 이동했다는 건 알겠죠? 네. 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무조건 뭐 하니까요? 증가. 무조건 증가하니까요. 즉 얘보다 무조건 증가, 이것보다 증가, 이것보다 증가, 이것보다 증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증가니까
이 아래쪽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위쪽으로 평행 이동한 것처럼 그린 거예요. 그런데 평행 이동을 어떻게 했냐면 Y축으로 플러스로 평행 이동한 상태에서 X축으로 몇 칸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한 칸. X축으로 한 칸 평행 이동한 상태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청 많이요. Y축은 아주 많이 증가하고 X축으로는 한 칸 평행 이동한 패턴이라는 걸 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튬에서 네온 사이 패턴이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베릴륨에서 소듐이다 라는 사실을 외우지 말고요. 그런 사실을 외우지 말고 그냥 그림을 통째로 외워야겠어요? 싫어요. 그냥 그림을 통째로 외워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논리적으로 리튬의 이온화 에너지는 많이 증가하고 베릴륨의 이온화 에너지는 조금 증가하니까 이놈의 패턴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 칸 진행한 것처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그렇게 이해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그림을 통째로 똑같이 그려놓고 그림 보고 맞춰서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근데 선생님, 왜? 선생님도 아까 그릴 때 책 보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그건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게 하려고 내 그린 거 아니에요. 그냥 대충 그리면 그리는데 또 뭐 하나 실수하면 또 너 같은 애가 또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쁘게 그리려고 그린 거지. 아유 진짜. 오, 아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잘 봐요. 자 잘 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 하다고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는 뭐 하다고요? 증가한다고 했죠. 증가한다. 그런데 그래서 봐봐. 힐륨도 증가, 그죠? 베릴륨도 증가, 붕소도 증가, 질소도 증가, 산소도 증가, 다 증가죠. 다 증가인데 미친 듯이 증가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와, 이 리튬 새끼 미친 듯이 증가하네. 미친 듯이 증가하는 애가 누구였어요? 리튬, 나트륨. 바로 얘 보이세요? 네. 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 아니 현수 그런 거. 그다음 또 하나. 그다음 또 누구? 나트륨. 여기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네. 네. 왜겠어요? 최외곽 전자가 한 개라서. 그렇지. 리튬 최외곽 전자 몇 개? 한 개. 그럼 한 개 제거하고 두 개 제거할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바뀌니까 왁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와. 그다음 얘도 소듐도 최외곽 전자 몇 개? 하나니까 두 번째 이온화 시킬 때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전자 껍질이 바뀌니까 왁 증가하는 거예요. 와. 이게 이 그래프에서 어디겠어요? 와. 요거 전자 껍질 변화 시 아이디가 급격히 변화. 요거라고 하겠어요? 네. 와. 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서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로 변할 때 확 증가하죠. 네. 그걸 이 그래프 상에서는 요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죠? 선생님, 왜? 근데 왜 하필이면 로그로 표현한 거예요? 스케일이 너무 크다고 값이 너무 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가 말해보고 쌤이 대답해줬어. 그러니까. 뭐 하나 하는데. 아, 진짜요? 선도 넘는데요. 나 진짜 아, 진짜 그랬어? 어. 아니야. 쌤이 좀 필기하고 있으지 말죠. 이해하셨죠? 아니, 그 로그냐고 물어봤지. 이해하십니까? 네. 내가 여기서. 그래서 이때 잘 보세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냐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왁 증가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잖아요. 왜? 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니까? 하나니까. 얘도 최외곽 전자가 하나니까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진행할 때 확 증가하는 거 맞죠? 네. 근데 그걸 생각하지 말고 오, 아니. 어떡하라고? 그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외워. 그림을 외워. 그림. 외워버려요. 그림을 외워서 그린 다음에 논리를 붙여 그냥. 알겠어요? 그래야 안 틀려. 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깐들어요. 마치 장님 코끼리 만지듯 문제가 나와요. 오, 아니. 자, 님이 코끼리 만지고 봤어요. 무슨 말이냐? 좀 유명하지 않아?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지금은 여기가 원자 번호가 1, 2, 3, 4, 5, 6에서 누군지 알려주잖아요. 네. 그리고 리튬이네 베릴륨이네 붕선이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원자 번호를 없애요. 와.
그 다음에 원소 기호도 없애요. 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원소 사이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온하이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증간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증가인데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는 것. 아니 너무. 누구냐? 5, 6, 7번이에요. 아 알겠어요? 지금 있잖아요. 8, 90도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구간이 두 구간이 나타날 수 있죠. 네. 그걸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힌트는 또 주긴 하겠죠. 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혹은 또 어디서 자르겠어요? 막 아무 데서나 자르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막 자르는 근데 거예요. 만약에 일직선인 곳에 다 자르면 어떡해요? 그런 건 시험 문제를 안 내겠죠. 그리고 사실은 원소 3개가 다 일직선인 건 없죠. 원소 연속한 3개가 일직선인 건 없죠. 동시에 연속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왜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왜 여기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지, 이런 논리 구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외워라. 뭐가 훨씬 편하다? 그림을 통째로 외워서 그려놓은 다음에 그림을 매칭해서 푸는 게 훨씬 편해요. 아시겠죠? 만약에 이유를 묻는다면 이유는 그림 보고 만들어 붙이라고요.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 그림 외우는 게 완전 중요해요. 알겠죠? 완전 중요해. 됐죠? 이거 무조건 나와요. 수능에서는 거의 백발백중 나와요. 매년 나와요. 백발했죠? 예, 수능에서는 거의 매년 나와요. 아주 중요해요. 대단하시네요.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자, 다 썼죠? 썼죠? 네. 지운다. 지금다 지금. 자, 지울게요. 자, 이거 어쩌라고요? 외워라. 외우라고 했어, 외우라고. 야안 외우면. 자, 그럼 지울게요. 지울게요. 네. 자, 안 그러면 외우면 시험 빵점 받아요. 안 외우면 문제 푸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저 시험 치면서 시간 무조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거. 아니 모르게 막 해가지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저거 관련해서 자, 순차적 이온 에너지가 3번 맞나요? 네. 3번 맞아? 컨시큐티브. 한번 아닌데요? 아이씨. 아이. 맞잖아. 컨시큐티브 3번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아요. 자, 문제 중에 어디서 나온 게 있냐면 13번. 미트 디트 기출로 나온 게 있어요. 데디트. 아이씨. 이때 어떤 그림이 있냐면 Y축이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래서 네 방에 바퀴벌레 살잖아. 진짜 내 방에 바퀴벌레 나와. 근데 이 자, Y축이 이온화 에너지고 X축이 원자 번호입니다. 자, 원자 번호는 원자 번호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주기 원소라는 힌트는 제시돼 있어요. 와. 그래서 이주기 원소로 제시가 돼 있고 이때 원자 번호 N 플러스 1 원자 번호 N 플러스 2에 대해서 놀라웠게도 3번까지 줬구나. 뭐야? 자, N 플러스 3에 대해서 자, 2주기 원소로 제한을 한 다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요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고요. 그 다음 요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예요. 이걸로 누군지 찾아야 돼요. 누구예요? 안 외웠는데. 저걸로 저 누군지 찾아야 돼요. NO. 이거 78. N 플러스 1이 789. N이에요. 789. 아닌데? 맞다고. 678. 저는 N은 그 맞네 68. 자, 찾아야 되는 이온화 거예요. 에너지를 안 준 거예요. N 네. 플러스 1이 그냥 뭐냐면
얘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안 준 거고요. n 플러스 1번만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요 세 개만 준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요 세 원소만 준 거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요 세 개만 준 거예요. 그럼 저기서 n번부터 n 플러스 3번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잘 봐. 2주기 원소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이거고 이거밖에 없잖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어떤 원소가 첫 번째 이온의 에너지가 에서 두 번까지 감소하는데 두 번째 이온은 증가하고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아요. 싸가지 없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왜요? 여기에 매칭시켜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지금 저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어디겠어요? NO. 789. 바로 여기에 있는 6, 7, 8, 9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요 6번에서부터 6, 7, 8, 9 요 사이를 잘라서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n이 몇 번인 거예요? n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번을 만든 거고 6, 7, 8, 9에서 6번 원소가 누구야? 6번이 누구야? 붕소 다음에 누구지? 여기 탄소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산소 다음 누구지? 플러린. 얘를 원소로 예로 들어서 저렇게 문제를 만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이온 에너지 6, 7, 8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하필 또 이건 안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7, 8, 9에서 감소했다가 증가하죠. 근데 또 첫 번째 이온 에너지는 탄소도 안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6, 7, 8, 9에서 여기서부터 요 패턴만 주고 6, 7, 8, 9에서 여기서부터 요 패턴만 주고 매칭해서 찾으라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래서 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됐더라 뭐 증가다 감소한다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절대 못 찾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외우라는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문제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자, 됐다. 자, 그다음 지운다. 그러면 자, 지울게요. 자,